TV 주치 류시안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은 일반적인 질환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걸리는 병이니까 나도 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만큼 충분히 또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이 어떻게 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메디컬 TV 주치,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관절들. 하지만 우리 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관절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약 55% 이상이 앓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흔하게 앓고 있는 질환이라 간과하기 쉬운데 그렇게 방치할 경우 전신질환까지 유발돼 자유로운 움직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 언제 어디서 나에게 올 줄 모르는 국민질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지금 공개된다. 메디컬 TV 주치,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부터 치료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다가 글쎄 이게 좀 궁금한데 하는 질문사항이 생기신다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아시죠? www.imeditv.com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서울 성심병원의 이송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 관절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예.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유독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역시 연령적 변화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못 숨기죠. 그렇죠. 예. 관절에 오는 나이, 연령적 변화로 오는 게 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한 60세 중반이 넘어가면 네. 거의 한 60, 70%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정도의 크기는 있지만 네. 심한 분, 심하지 않는 분 차이는 있지만 네. 또 체형이 이런 분, 저런 분 따라 차이는 많지만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환이다. 뭐 고혈압, 네. 심장병, 당뇨병 네. 다 두려워하죠. 근데 흔한 병이고요. 관절염도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게 네. 흔하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우리에게 꼭 풀고 가야 될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월 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도 언젠가는 올 수 있는 질환이라면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원장님 강의 준비되셨죠? 예, 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현상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고령화,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60대 소년, 70대 청년, 80대 장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좀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증상이 드러나게 되고 어려워하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또 관절의 건강은 우리 온 전신의 건강입니다. 또 관절의 행복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특히 노년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요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같이 보시죠. 제일 먼저가 이제 노화 현상이 제일 큰 원인이고 퇴행성 관절염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써서 그렇다는 거죠. 연세가 들었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다. 오래 많이 등산 좋아해서 나는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등산을 좀 다녀야 되겠다. 열심히 등산 다니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져.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봤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럼 뭐 등산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는 등산은 좀 피하는 게 좋다. 또 그 외에 뭐 신체 심신 단련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는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면도 관절염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요즘 비만 참
우리가 풀고 가야 될 문제인데 잘 해결되지 않죠. 우리 이 식사의 조건도 많이 좋아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 많아졌어요. 너무 뭐 음식 보면 다 맛있어요. 안 먹을 수 없어요. 그거 참기 힘들어요. 그 이 비만, 적당한 음식, 적당한 영양 공급, 이게 아주 좋겠다. 역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에도 이게 비만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교통사고 같은 외상, 관절을 다치게 되면 관절면은 유리알 같이 아주 깨끗한 관절면이 평생을 우리 들고 써도 닳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손상이 가면 이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기계도 톱니가 이게 잘 맞물려 가다가 어디가 하나 손상이 가면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고 부서져서 쓰지 못하게 되듯이 이게 외상도 아주 중요한 그게 뭐 큰 외상이 교통사고 큰 외상 아니더라도 가벼운 손상으로도 이 관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손상이 가면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죠. 스포츠. 뭐 젊을 때는 테니스 좋아해서 테니스 선수 생활했다. 뭐 마라톤 하러 다녔다. 뭐 이게 아주 참 젊을 때 건강을 자랑했던 분이 어느 연세가 들면서 그만 이게 관절이 아파졌다. 되돌아가 보면 과거에 내가 테니스 운동하다 그때 좀 다친 적이 있다. 이런 것을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원인에 이 외상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병이 그래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모르는 것 어느 정도 원인을 앞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퇴행성 관절염의 그 현상, 그 어떤 관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이 첫 번째는 연골이 닳는 거죠. 닳고 나면은 매끌매끌한 관절이 닳고 나면 이게 거칠어지니까 2차적으로 더 심하게 매끌매끌할 때는 괜찮은데 한쪽 면이 손상이 받아도 반대쪽도 손상을 주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맞물려 가면 2차적인 손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연골 보드라운 거, 그 연골은 4층 구조라 그랬어요. 1층부터 4층까지 제일 위에는 아주 매끌매끌한 거 있고 그 매끌매끌한 연골 물질을 밑에서부터 연골 세포가 생산해 올려주는 그런 4층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니까 그 밑에 있는 뼈가 좀 받쳐주는 기초가 흔들리고 그게 뼈가 더 자라나고 딱딱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관절은 삐뚤어지고 어긋나지죠. 되게 처음에는 모르다가 점점 관절이 진행되면서 삐뚤어지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뚝깍뚝깍 소리 난다 그러고 아파하죠. 그게 퇴행성 관절염의 변화 과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에 이게 정상적인 무릎 관절이 있고요. 또 조금 진행되면 이렇게 관절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관절 면이 좁아졌죠. 이쪽 정상적인 면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좁아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이 초기에 이제 변화가 왔다.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이거 좀 오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더니 한참 동안 걷기가 좀 불편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 퇴행성 관절염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심해지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O자로 다 휘었으니 뭐 의사 아니래도 이제 보면 당신은 관절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연세 들어서 왔으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 무리가 없고요. 특히 무릎 관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O자형으로 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사실 무릎 외에 발목까지도 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무릎 아니면 발목까지도 발목 저렇게 삐뚤어진 발목으로 걸어 다니시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무릎을 똑바로 좀 이렇게 세도록 해드리면 발목까지도 더 건강하게 안 아프게 지낼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한 모양이죠. 이렇게 저런 정도 되면 이제 아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심해졌다고 보죠. 이 관절의 퇴행성 변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MRI 촬영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제 관절 속 구조까지 관절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관절 속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MRI 촬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MRI 촬영에 안쪽에 관절면이 다 두툴두툴해져 있고요. 연골면이 다 닳고 있죠.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역시 진행되면 관절 속에 저게 물이 찹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물이 찬 겁니다. 물이 차고 관절막이 부풀어지고 뚱뚱해서 굵어져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이 꽉 차 있죠.
이게 관절이 이제 물 찼다 그래요. 아이고, 무릎이 아프더니 물이 찼나 봐요. 이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물 찼다 그래요. 물도 빼기도 하고 있는데, 물 빼다고 물이 뭐 말라붙나요? 그건 관절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물만 뽑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관절염의 현상으로 생겨나는 거죠. 감기 걸려서 콧물 생기는데 콧물만 자꾸 닦으면 감기 났습니까? 그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이죠. 관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인다. 이게 최근에 이제 MRI 촬영, 자기 공명 영상 촬영으로 이제 MRI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가 있겠죠. 퇴행성 관절염 역시 이렇게 아주 심한 분들은 손마디에도 다 오고요. 이 엉덩이 관절,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도 옵니다. 되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형이 좀 바뀌면서 좀 비만한 분들도 많고 식사하는 방법도 좀 바뀌면서 이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 퇴행성 관절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엉덩이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 이래 봤는데 이제 엉덩이 관절에도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퇴행성 관절염의 그 구조, 관절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관절의 모양이 일단 비뚤어지고 달관이 오고요. 관절 면에 조직의 변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물이 자꾸 차니까 우리가 염증성 변화가 같이 일어나고요. 또 관절막이 좀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침식이 되고 균열이 가고 또 연골이 또 닳고 좀 닳게 되면 우리 새로 자꾸 생겨나는 복원에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원해야 되는 복원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골연골 유리체 뼈가 닳으면 그 연골 조각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관절 연골의 그 조직이 또 상처 조직이 그 안에 생겨나고 또 물이 많이 차게 되고 이게 이제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이런 전체적인 뼈가 닳고 연골이 균열해 가고 무너지면서 비후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전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작은 관절로 가지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관절이 균열이 갔죠. 이렇게 연골 면이 균열이 가면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 이 관절 면이 두들두들해집니다. 우들두들해지고 아주 우들두들해 양쪽 면이 다 우들두들해지면 마지막은 어떻게 양쪽 다 닳아서 관절 면이 좁아졌다는 거죠. 좁아지는 변화. 이게 같이 하나의 퇴행성 관절염의 구조적 변화를 간단하게 도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관절염의 진단은 그러니까 결국은 쉽죠. 진찰해보면 알고요. 삐뚤어졌구나. 물이 찼구나. 만져보면 알아요. 또 만져보지 않더라도 뭐 심한 분들은 보면 알죠. 네, 그런 정도고요. 다음에 또 방사선 촬영해보고요. 이제 염증성 관절염과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혈액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관절에 그동안 오랫동안 관절 앓으면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받고 다니면서 또 요즘은 뭐 민간 그 치료 많이 해요. 뭐 이상한 거 많이 해보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이 염증이 겹칠 수 있으니까 혈액 검사 같은 거 쭉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 공명 영상 촬영, MRI 촬영 이게 다 찍는 건 아닙니다. 아주 초기인데 그 관절면이 어느 만큼 손상되어졌는지 방사선으로 가지고 엑스선 촬영만 가지고 구별이 잘 안 될 때 또 진찰해 보니까 엑스선 촬영은 심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통증을 많이 호소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자세한 MRI 촬영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보는 것이 정확한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진단적으로 내시경 검사 관절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시경 위 내시경 다 이해하시죠? 관절도 내시경이 있다는 거예요. 관절은 이제 내시경을 그냥 구멍이 없으니까 뚫고 들어가야 되죠. 간단한 수술적 행위를 하면서 관절면 속을 들여다보고 퇴행성 정도가 어떤지 어느 조직이 많이 닳았는지 또 동시에 그 닳았는 조직을 내시경과 함께 치료도 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진단과 함께 치료로 관절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방사선 소견인데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관절면 전체에 심각하게 삐뚤어져 있죠. 이 사진 보면 뭐 아주 엄청납니다. 이게 뼈가 더 자라나 있고요. 관절 속에 뼈의 속에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간 부위에 빈 공간도 생겨나고 있죠. 저 관절이 좀 이렇게 많이 휘어 있고 내반 변형이라고 그러죠. 안짱다리 모양은 내반 변형이라고 그러고 좀 빠져 있잖아요. 뼈가 옆으로 탈구. 이 정도 되면 아주 심하죠. 퇴행성 관절염
이제 저 한때 이 강의 듣고 난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가시기 바랍니다. 심하죠.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생활 습관, 너무 지나치게 쪼그려 앉아 있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가정사 생활이 전부 다 이게 방바닥, 우리나라는 다 온돌 시대니까 방바닥에 앉아서 뭘 많이 해요. 뭐 방 닦는 것도 그렇고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 장만하는 것도 쪼그려 앉아서 많이 하시고, 그게 또 습관에 돼 있었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할머니들은 그게 더 편하시대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아이고 나는 이게 편하다 이렇게 하시니까 관절,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쪼그려 앉는 것 때문에 많이 닳게 되죠. 그래서 그 습관을 좀 그걸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는 이제 물치료, 더운 온수하고 통증이 있으니까요. 특히 이 관절염은 계절하고 많이 탑니다. 이게 습한 날씨, 이제 저기압 때에 관절에게 이제 관절이 자꾸 물이 차고 하니까 기압 차이가, 관절 안과 관절 바깥 기압 차이가 생겨납니다. 저기압 때는 관절 아예 압통이 증가되니까 통증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온수포, 바깥을 좀 더웁게 해주면 통증 조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물리치료는 완전한 치료는 안 되지만 보조적인 치료로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단단 진통, 관절에서는 진통 소염제 있어요.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인데요. 그런 거 쓰시면 유전, 아까 퇴행성 관절염도 하나의 염증 변화이고 만성 염증이라는 그 염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이 비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성 쓰면 안 좋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약물 치료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관절 연골의 아주 주 성분이 하이알이라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하이알산이라는 게 관절 연골의 주 성분입니다. 주 성분을 이제 주사로 직접 관절면에 좀 집어넣어주면 관절면이 이게 퇴행성 관절염에 와서 아주 우들두들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미끄럽게 기름칠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사 맞고 좋으신 분들은 관절에 기름 주사 맞으러 왔다 이렇게 하시네요. 그 기름 주사는 아니고 연골의 주 성분을 거기다 넣어주니까 관절면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성분이 주로 관절 연골을 이루는 같은 성분이니까 연골의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골이라는 게 한번 닳으면 정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층 구조로 밑에서 자라 올라갑니다. 연골 세포가 자꾸 연골 성분을 생산해냅니다. 이게 위에가 달아나면 밑에서 잘 못 올려주면 바깥에서 주입하면 보충도 되지 않아요? 두 가지 효과죠. 보충하는 효과하고 관절면을 미끄럽게 하는 그런. 그래서 아주 퇴행성 관절염 앓는 분들 초기에 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연골 주사,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는 연골 주사 맞으면 굉장히 효과 봐요. 아주 그전에는 이 주사가 나오기 전에 좀 답답했죠, 의사들도. 이거 뭐 결정적인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많이 아파하시고 뭔가 도움되는 게 뭐 없을까 했는데, 그게 개발되고 나서 정말 좋은 치료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 이제 그런 정도가 좀 심해서 연골면이 노출되고 드러나고 뼈 조각이 관절 속에 돌아다니고 어긋나고 탈구되고, 아까 심한 사진 보셨죠? 그런 경우는 결국 수술적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내시경 수술이죠. 관절에 아까 이 둘러서 관절 속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면서 필요한 부분 뼈 조각 있으면 끄집어내고요. 그 내시경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또 그 내시경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관절 연골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조금 채워 넣기도 하고요. 거기다 또 이제 레이저 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찢어진 부위 있으면 그걸로 서로 다듬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절 내시경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도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많이 이제 무릎 관절의 경우 휘어서 O자 다리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 때부터 O자가 많아요. 그 할머니들이 많이 허브줘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동양인의 체형이 아마 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런 체형을 가지고 O자, 서양에 가면 X자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뚱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다 X자가 많아요. 동양에는 O자가 많거든요. O자형 다리 가진 분은 이렇게 휘었던 다리를 좀 바르게 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휜 다리 교정 수술이죠. 휜 다리 교정 수술을, 이게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하려고 개발해놨는데, 요즘은 젊은 여성들도 내 다리가 좀 많이 휘었는데 선생님 좀 바르게 할 수 없습니까?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사셔야지. 근데 이 치료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아주 심한 분들은 이렇게 젊은 때도 거치면 다리 이제 똑바르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뭐 웬만하면 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치료 목적으로는 너무나 안쪽에만 국한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는 치료 목적으로 연세가 가히 들지 않았을 때 60대 전후로 그런 수술 받으면 굉장히 도움되고, 뭐 저는 미용 목적으로 다리 펴는 수술, 이쁘게 하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인공관절 수술도 이제 전체 관절 전체 다를 이렇게 하는 인공관절 전체 치환 수술이 있고, 일부분만 연골이 많이 다른 부분적으로 요즘 이쪽으로도 많이 인공관절 부분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쪽 부분 달았으면 앞쪽만 갈아넣고, 안쪽 부분 달았으면 안쪽만 갈아넣고, 바깥쪽 부분 달았으면 바깥쪽만 부분 치환 수술. 다른 데만 갈아넣고 딴 데는 좀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한쪽이 달았으면 결국 안 다른 쪽도 세월이 가면 또 닳게 되니까 이 부분으로 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지는 관절 전문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전체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 또 수술적 방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제 관절 내시경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은 저희 병원의 내시경 전문의 김경태 박사 수술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무릎 관절에 이렇게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관절경을 넣고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퇴행성된 면을 이렇게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듬는 장면이죠. 이렇게 관절에 두 구멍,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관절경 수술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실제로 관절경을 들여다보고 그 관절면을 촬영한 겁니다. 수술 전에 관절면이 너저분하게 이렇게 연골면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져 있죠. 수술 후에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관절면이 다듬어져 있죠. 깨끗해졌죠.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관절의 부속물인 연골판이 지저분하게 달아져 있다가 수술 후에 다듬어집니다. 관절면이 이렇게 아주 서로 미끄럽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저분한 거 그냥 두면 계속적으로 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경 수술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으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퇴행성 관절 치료의 마지막 방법이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결국 퇴행성 관절 마지막 판에 관절면을 인공관절로 대체 치환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안 아프겠죠. 뭐 많이 통증이 아주 연골이 다려져 나가서 뼈가 나와서 부딪히면서 아팠던 게 인공관절로 덮어주니까 안 아파지는 거죠. 안 아프고 그 운동도 굳어져서 잘 앉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 관절 운동도 잘 할 수 있고, 또 관절의 결손 부위 떨어져 나왔던 부위 다 하고, 인공관절로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관절면이 다 떨어져 나고 연골면이 떨어져 나오는 부위를 이렇게 인공관절로 해내는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중에서도 이렇게 전체를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공관절 부분적으로 넣는 것도 있고, 여기 부분 치환 수술이죠. 부분 작은 문 안쪽에 달았으니까 안쪽만 해놓고 전체 다 다른 경우 전체 치환하는 인공관절 수술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달았으면 안쪽, 바깥쪽 달았으면 바깥쪽, 앞쪽에 달았으면 앞쪽 이렇게 다양하게 부분 치환 수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영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마지막 선택은 전체 치환 수술. 이제 수술 후 방사선 사진이고, 이게 인공관절의 모형입니다. 네, 보시죠. 자, 현재 사용하는 인공관절은 이런 최소한 뼈를 많이 떼내면 안 돼요. 자기 뼈를 최소한 적게 절제하고 관절 움직이는 통증 다 없애고요. 또 주변 그 무릎 관절 주변에 뼈뿐 아니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관절 넣어놓어도 덜렁거리면 안 되니까 안정되게 할 수 있고, 또 빨리 운동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인공관절 수술하면 뭐 뻗정다리 된다 어쩐다 뭐 수술하면 큰일 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아주 인공관절 기계도 우리 관절 운동 기능에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퇴행성 관절염 돼서 이제 수술 받아야 됩니다. 너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정상적인 관절 운동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설계골 이제 그 관절 부분 치환 수술은 이런 장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한쪽 부분만 할 수 있고 또 한쪽 부분만 통증이 국한되어 있는 환자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 때는 안쪽으로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을 때 운동이 잘 되는 환자들한테 할 수 있고, 또 무릎이 너무 덜렁거린다든지 하면 부분 넣는 부속이 떨어져 나고 이동되고 탈구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도움이 안 되고, 염증성이 있는 류마토이드 관절염 환자,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는 이 수술이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부분 치환 수술은 이제 장점이 이제 흉터가 조금밖에 안 찍고 하니까 적죠. 작은 기계가 들어 적고 수술 시간도 짧고 피가 많이 나지 않고 또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염증 기회도 적고 입원 기간도 짧고 비용도 덜 들고 이게 다 좋은 점이 있는데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었을 때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안쪽으로 부분적으로만 여기만 안쪽으로만 다뤘기 때문에 여기만 수술하고, 여기 수술할 때 실제로 여기가 하얗게 연골면이 달아져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절 넣고, 이 흉터도 아주 적죠. 한 5cm 정도 안쪽에 조금 찢었기 때문에 초기 내측 바깥쪽 혹은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 부분적으로 있을 때는 이 수술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이 관절은 이 부분 관절 치환 수술은 자기 관절막 인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도 아주 좋고요. 50대 초반 60대까지 이렇게 초기에 한쪽에 국한된 퇴행성 관절염 왔을 때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아주 심해지면은 역시 전체 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전 무릎 아주 심하죠. 수술의 사진 다 보셨고요. 이렇게 뽀끔뽀끔하게 퇴행성 관절이 다 진행되어져 있고요. 수술 후에는 완전한 이렇게 대퇴 부분 또 밑에 경골 부분까지 다 인공관절로 치환되어 있는 수술 사진, 방사선 사진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에도 그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대개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여기에 수술 전 환자의 방사선 사진인데, 안쪽 관절면이 많이 달아 있고 전체적으로 퇴행성 관절이 심하죠. 이게 수술 시간 대개 발 부분 마취합니다. 다리 부분 마취해서 수술 시간 1시간 조금 더 걸리고요. 완전하게 소독된 중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게 연세 많은 분들이 수술 받으니까 안정되어졌죠. 요 면이 관절면, 특히 대퇴부에 이제 시멘트를 접착해서 관절을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되게 이렇게 수술 받으시고 되게 입원 기간 한 2주 정도 하죠. 하고 이제 재활 치료하고 되게 한 전체 치료 기간 한 2-3주 하면 되게 휘어졌던 무릎도 똑바로 하고 재활 치료 끝나고 나면 잘 다닐 수 있어요. 아주 어머니들 많이 불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우뚱 길에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안타깝죠. 이런 수술 받으시면 아주 똑바로 걸을 수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기우뚱 다리가 비틀거리며 다니는 분들은 이게 몸 전체가 흔들흔들하니까 이게 척추까지 영향이 다 갑니다. 연세 들면 다리가 구부러져 있죠. 무릎 다 안 펴지고 운동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가 흔들흔들거리고 전신적으로 체형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게 무릎 관절을 똑바로 해주고 하면 허리도 펴지고 뼈도 단단해지고, 또 연세 들어서 되게 피할 수 없는 게 골다공증 많이 오고 있는데, 운동이 안 되니까 햇빛을 바깥 생활, 야외 생활을 못하니까 햇빛 많이 못 쬐고, 또 자꾸 운동 덜 하니까 뼈가 약해지고 구부러지고 압박골절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있는데, 팔이 관절 운동을 회복시켜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네? 이 집 저 집 다 동네 다 다닐 수 있고, 이 따님 저 따님 집도 찾아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관절의 건강이 전신의 건강이다. 관절의 행복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술을 한번 보죠. 이 수술 전에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 많이 휘었던 분도 수술 후에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양쪽 똑같이 똑바로 펴지는 걸 수술 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아주 심하게 이게 너무 시기를, 또 퇴행성 관절염도 수술을 너무 시기에 놓쳐버리면요, 뼈가 많이 다려져 나가면 그걸 채워넣는데 수술도 조금 더 힘들어지죠. 이 정도 되면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 오래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수술해도 좀 수술 범위가 좀 커지죠. 늦어진 이렇게 심한 경우 늦어진 수술이 기계도 좀 크고 밑에 기둥까지 세워져 있는 거 들어가고요. 또 아주 초기의 수술 심하지 않을 때 받은 분은 뼈를 이제 절제하는 면도 적고 또 회복 기간도 적고 운동도 빨리 잘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수술 받아야 됩니다 진단 받고 나서도 그냥 아이고 너무 무서워서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시지 말고요. 수술은 아주 적정기에 빨리 받는 게 모든 병이 그래요. 시기를 놓치면 뭐 힘들어지죠. 재활 기간도 힘들어지고 모든 딴 건강까지 놓치고 나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회복이 느려지고 되게 이 퇴행성 관절염이 수술 받을 정도까지 간 분들이 되게 전체적 건강이 조금 약해져서 되게 오십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한 그런 전신적 건강도 체크하고 수술하고 또 전신 마취 안 하고 부분 마취 다리 같은 경우에 무관절 같은 경우는 부분 마취 수술하니까 수술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인공관절을 결국은 그 선택이 결국은 통증으로서의 해방이요, 일상생활의 복귀요, 또 최근에 수술 방법이 굉장히 이게 달라졌어요. 이게 큰 수술로 되게 여겼는데 이제 수술하는 폭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수술해놓고 나도 뻗정다리 됐다 이런 분들 많은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초음파 촬영도 하고 또 다리 전체의 내비게이션 같은 걸 보고 다리가 수술하고 다리가 똑바르게 우리 되게 휜 다리를 날 때부터 가지고 난 분들은 내 소원이 다리 좀 반듯하게 치마 좀 멋있는 거 입고 바지 좀 이쁜 거 입고 다녔으면 하는 그 소원인데 그 소원이 결국 연세 많이 들어서 관절염 앓고 수술 받고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은 분들이 다들 좋아하세요. 아유 내 다리가 이렇게 삐쭉삐쭉했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키도 좀 커진 것 같다. 그렇죠. 휘어있던 분 다리 똑바로 만들어주면 키도 좀 커진 것 같다. 체형도 좀 변해진 것 같다. 더 자신 있게 노년에 특히 그 자신감을 인생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은 효도 상품이다. 이 이상 효도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이 수술을 딱 해드리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이 많지만 되게 많은 수술들은 이렇게 잃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면 뭐가 하나 떨어져 나오고 저 수술하면 떨어져 나오고 이게 떼내는 게 되게 대부분의 수술이 목적인 이 인공관절 수술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재건한다는 거죠.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인공관절 성형 수술, 관절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젊음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너무 피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필요 없고 다음에 또 이게 경험이 많은 분을 찾아야 역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아버지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뭐 요즘 하도 니도 전문 나도 전문이 많아졌어요. 잘 경험 많은 얼마나 역시 수술은 많이 해본 긴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이 수술 전에 이렇게 많이 휘었던 다리가 수술 후에 아주 이뻐졌죠. 이렇게 수술 후에 다리가 반듯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도 찾아봤고요.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 수술적인 방법, 특히 수술적인 방법 중에는 내시경 방법, 또 인공관절 수술 중에 또 부분 방법, 전체 방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연세가 들면서 피해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알고 미리 예방하고 또 미리 또 심하지 않을 때 치료에 들어가면 관절의 건강을 회복하고 전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이게 인구 고령화 시대에 노년의 생활을 훨씬 더 행복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한지 궁금증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뼈와 관절이 약해져서 관절염 걸리기가 쉬운데요. 그렇다고 쉽게 간과해버리면 더 무시무시한 질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관절염에 대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3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매일 잠시도 쉬지 않고 사용하는 관절. 하지만 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선 잘 모르고 무관심한 게 현실이다. 젊었을 때부터 미리 알아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예방할 수 있는 관절염. 그렇다면 시민들은 관절염에 대해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 관절염,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3. 서울의 중심 명동의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많은 분들이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관절 수술, 다리 굵기, 발병 등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빨리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3 중에서 3위 먼저 여러분 공개할게요. 관절염,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3. 3위는 다리가 가늘면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나요? 다리가 가늘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찾아온다. 이거 궁금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같은 몸무게를 지탱하는 다리가 좀 두꺼운 다리보다 이제 가늘다고 생각을 하면, 뼈가 가늘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지탱하기 어렵지 않을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다리 굵기하고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단지 굵기보다는 네. 그 다리의 모양, 아. 다리 모양이 너무 안짱다리라든지 네. 너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다든지 네. 이게 아주 퇴행성 관절염 일으키기 쉽죠. 아. 왜냐하면 우리 체중을 받칠 때에 아주 균형적으로 이렇게 받칠 수 똑바로 있으면 받칠 수가 있는데 휘어 있는 다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안쪽 체중이 하나 집중되어지니까 집중되어지는 쪽에 연골이 빨리 닳아질 수가 있죠. 그게 가늘고 굵기보다는 네. 이게 다리의 전체 모양이 휘었냐 휘지 않느냐 쭉 빠르게 날씬하냐 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습관도, 서는 습관도 가능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똑바로 양쪽에 힘을 똑같이 해서 서는 것이 생활 습관으로 이거 좋겠네요.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네.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똑같은 정도로 똑같이 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팔을 쓸 때는 오른팔 쓰는 분은 오른팔 힘이 더 세죠. 그렇죠. 왼손잡이도 있고 하지만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걸음걸이 체형 따라 힘을 더 주는 곳이 있어요. 아, 네. 아무리 걷다 보면 더 주는 곳이 있어요. 그쪽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되고요. 또 이렇게 이 한쪽이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더 진행되고 나면 그쪽이 아프니까 또 반대쪽을 자꾸 그렇지. 디디게 되니까 네. 이게 왔다 갔다 함이 닳게 되는데 그래도 더 많이 우리 스타일이 더 한쪽에 힘을 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걸음걸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더 많이 초기에 관절이 더 많이 진행되고 수술을 한쪽을 먼저 받게 되고 한쪽은 나중 받게 되고 이런 네.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양쪽 다 받게 되는 경우까지 오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분이라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한쪽 받게 되는 분은 그래도 한쪽은 그래도 아직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단계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다리가 되게 휘 있는 분이 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네. 다리가 이렇게 한쪽은 양쪽 휘었다 한쪽 똑바로 해놓으면 걸음걸이가 삐뚤삐뚤하게 되죠. 예. 이게 그래서 길이가 결국- 안 맞겠군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걸음걸이 적응하는데 조금 처음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적응을 어느 정도 한 5, 6개월 가면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가다 보면 이제 반대쪽도 수술하게 되는 분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분도 있고 이제 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걸음걸이도 관절 수술하면은 변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걸이 운동이 돼야 돼요. 처음에 네. 인공관절 수술하면은 걸음걸이가 다리가 휘었던 분이 이렇게 아무래도 기우뚱 네. 걷다가 휘어놓으면 걸음걸이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예, 무릎은 안 아프고 잘 움직이는데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오랫동안 한 분들도 다리 정말 처음부터 가느는 분도 아니고 근육이 네. 약해져서 가느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 근육 운동 많이 해드려야 돼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특히 근육 운동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자꾸 걸어야 근육도 살아나고 내 걸음걸이, 새로운 걸음걸이가 되는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젊을 때 무릎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새로운 걸음걸이, 휘어졌던 다리도 똑바른 다리로 똑바른 걸음걸이, 새로 걸음걸이 운동해야 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새로 배우는 거예요. 네. 걸음마 운동 새로 하는 거예요. 그 퇴행성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게 재활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걸음걸이도 이제 새로이 태어나서 새로운 걸음걸이를 그렇죠. 배우셔야겠다는 네.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궁금증 2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염,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3. 2위는 관절염은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만 나타나나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지요? 퇴행성 관절염이 노화 현상이니까 노인분들한테 좀 더 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젊은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퇴행성 관절염 올 수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군요. 왜냐하면 네. 퇴행성 관절염이 그 원인을 자세히 보면 노화로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네. 깊이 들어가서 관절 연고를 다시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을 찾아봤더니 그저 닳고 뭐 노화뿐 아니고 관절 연골의 그 효소 분해 작용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관절 연골의 주 성분이 하얄산이라는 구조와 네. 황산곤드로이딘이라는 게 네. 서로 뭉쳐서 그렇죠. 하나의 네. 이 덩어리, 네. 관절 연골 덩어리를 만들어서 뼈 위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도로 포장공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뼈 위에 연골로 포장공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포장되어 있는 포장이 이렇게 효소 분해되어지는 거예요. 아. 서로 딱 결합되었던 연골 물질이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약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저 단순하게 노화 현상 뭐 많이 써서 이런 걸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효소 분해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소 분해 작용을 좀 억제하는 약물을 쓰면 치료가 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네. 그런 약물들, 네. 그런 효소 분해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쓰면은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훨씬 억제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미 진행은 좀 됐지만 새로 이렇게 충분히 네. 그걸 억제하고 효소 분해 작용 억제하면 연골이 더 든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다 아까 오늘 수술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네. 전부 다 수술하는 걸로 아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약물로 재활 치료로 심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비수술적인 치료로 많은 부분을 회복시킬 수 네.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너무 수술에만 매달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나이가 이제 20, 30대이기 때문에 나는 뭐 관절염일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혹시라도 이렇게 무릎이 좀 아프시면 가까운 전문의와 상담을 그렇죠.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특히 같습니다.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일수록 네. 약물로 치료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건 어떤 노연성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효소 분해 작용 오니까 그 네. 효소 억제제만 쓰면은 네.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야, 이건 내 나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행성이라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 받아들이면 거죠. 그쵸, 그거는 그쵸, 그쵸. 이 퇴행성 관절염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정확히 원인을 또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대에 예. 맞는 적합한 예. 치료를 하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궁금증 베스트 1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3. 대망의 1위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가요?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인공관절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정상 생활이 안 될 텐데 어떡하냐라는 걱정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 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네네. 내 몸에 벌써 인공 물질이 들어온다느니 뭐 이런 생각하면 이 좀 힘들어지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그 인공관절의 모양, 기능, 모든 구조가 정상적인 관절, 오히려 정상적 이상의 그 관절 기능을 회복할 네. 수 있도록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물질도, 인공관절의 물질도 다음 기회에 좋은 기회 있으면 제가 이걸 한번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공관절 물질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전혀 이물질 반응 일으키지 않고 또 가볍고 깨지지 않고 네.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네. 몸에 들어와서 인공관절이 들어와서 녹이 선다든지 이러면 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또 거기 있는 물질이 자꾸 달아 나와서 우리 몸 전체에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연구가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원인과 또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연세 들면서 어차피 인구 고령화 시대에 피해갈 수 없는 만성병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만성병에 대해서 너무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 적정한 운동, 자기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다.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고 또 아주 심할 때는 너무 수술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 받고 네. 재활치료 잘 받아가지고 노년에 또 관절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네. 우리 인생의 건강입니다. 네. 우리 심장병 단 병들 다 만성병으로 다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퇴행성 관절염도 걱정하면 잘 치료되고 회복하고 관절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의 행복은 노년의 행복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참 많은 숫자이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퍼센트는 적다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기에 발견이 되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고칠 수 있는 것이 관절염이거든요. 괜히 병 키우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